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 7시 10분. 조용하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동차 문을 닫다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던 여자. 1102호에 사는 오미란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뭘 하긴 뭐래요? 주차하지. 제가 차 빼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먼저 기다렸잖아요. 여기 당신 자리예요? 그럼 아주머니 자리는 맞고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겨우 주차 자리 하나였습니다.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 37번.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싸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란이라는 여자는 이상할 정도로 37번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다른 자리가 10군데씩 비어 있어도 굳이 37번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일부러 나를 약 올리는구나. 미란 씨 역시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차 때문에 욕설을 하고 주민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자동차에 기다란 흠집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에는 미란 씨 자동차 앞유리에 협박성 메모까지 붙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란 씨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순간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했습니다. 30년 전 젊었던 제 남편 한동철. 그런데 남편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제 앞에 앉아있는 오미란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미란 씨가 사진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왜 남의 사진을 보세요? 대답해요. 이 남자 누구예요? 미란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 제가 전혀 몰랐던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숙입니다. 올해 68입니다. 남편 한동철과는 42회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등어 좀 구워줘. 어제도 생선 먹었잖아. 당신이 구워주는 게 제일 맛있어. 그게 마지막으로 나눈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오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화낼 시간도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장 힘들었던 건 집에 남아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욕실에는 남편 칫솔이 있었고 현관에는 남편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요구르트가 남아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무의식적으로 밥을 2그릇 퍼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빈 의자를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았습니다. 남편과 2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정문, 놀이터 벤치, 단지 안산책길,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37번 자리. 그 모든 곳에 남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37번 자리는 지정주차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난히 그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꼭 37번에 세워? 남편은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깝잖아.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37번 자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장을 많이 보는 날이면 특히 편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제 장바구니를 전부 들었습니다. 무거우니까 내가 들게. 당신 허리도 안 좋잖아. 내가 남편인데 이 정도도 못 들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행동으로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습관적으로 37번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차를 세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선 흰색 승용차가 37번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나 보네. 다른 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차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차였습니다. 일주일에 4번, 5번씩 그 차가 37번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는 다른 자리가 여러 군데 비어 있는데도 그 차가 37번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꼭 저기만 세우는 거지? 결국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이용해온 자리입니다. 가능하시면 다른 자리에 주차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용 주차장인데 제가 오랫동안 이용했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려가 보니 흰색 승용차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37번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시 내려갔다가 제 자동차 앞유리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공용 주차장입니다. 개인 지정석이 아닙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흰색 차가 신경 쓰였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창문으로 내려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차 주인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흰색 차 주인이세요? 네. 메모 보셨죠? 여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봤어요. 그럼 다른 자리도 많은데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무슨 배려요?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거기 세웠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머니, 공용 주차장이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개인 자리처럼 말씀하세요? 개인 자리라고 한 적 없어요. 10년 세웠으니까 비워달라는 게 개인 자리라는 뜻 아닌가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말을 참 따지듯 하네. 그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이 많으면 틀린 말도 맞는 말이 되나요? 그게 우리의 첫 싸움이었습니다. 나중에 경비 아저씨에게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오미란. 1102호로 이사 온 지 2달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왜 하필 20년도 넘은 우리 아파트로 왔을까요? 집을 새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세였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더 새 아파트가 많은데 굳이 이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37번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유치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오면 37번, 미란 씨가 먼저 들어오면 37번. 한 번은 제가 마트에 가려고 차를 뺐다가 뭔가를 두고 와서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 미란 씨 차가 37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저는 일부러 미란 씨 차 옆에 바짝 붙여 주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 씨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왜요? 문을 못 열잖아요. 반대편으로 타세요. 일부러 이렇게 세운 거죠? 증거 있어요? 미란 씨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둘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싸움은 아파트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우리를 보면 먼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두 분 또 그러세요? 관리사무소 직원도 말했습니다. 37번은 지정석이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모른대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주차장 아줌마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주차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란 씨와 크게 싸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놓인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별짓을 다 한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깟 주차 자리가 뭐라고. 혼자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그냥 다른 데 세웠겠지.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걸 싫어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늘 말했습니다. 정수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뭐가 남아. 그 말을 떠올리면서도 다음날 37번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자 저는 또 거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머리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운전석 문부터 뒷문까지 긴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분명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미란 씨였습니다. 전날 밤에도 우리는 싸웠습니다. 미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위치가 기둥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긁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 씨를 보자 참지 못했습니다. 내 차 긁었어요? 미란 씨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차를 긁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알아요? 그 순간 미란 씨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가지고 오세요. 뭐? 증거 없이 사람 범죄자 만들지 말라고요. 그때 미란 씨가 가방을 거칠게 들다가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딸랑. 바닥에 떨어진 열쇠 끝에 은색 물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별 모양 열쇠고리였습니다. 그 열쇠고리를 저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직접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이라 비싼 선물은 못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별 모양 은색 열쇠고리를 하나 샀습니다. 뒤쪽에 조그맣게 글자도 새겼습니다. J&D, 정숙과 동철. 남편은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차를 바꿔도 열쇠고리는 그대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 어디 갔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나 봐. 그게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미란 씨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미란 씨가 얼른 주워들었습니다. 뭐가요? 별 모양. 이거요? 어디서 났냐고요? 미란 씨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네. 뒤에 글씨 있어요? 미란 씨가 갑자기 열쇠고리를 손안에 감췄습니다. 왜 남의 물건에 관심이 많으세요? 잠깐만 보여줘요. 싫어요. 왜 못 보여줘요? 제 물건이니까요. 미란 씨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세상에 별 모양 열쇠고리가 하나뿐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제가 미란 씨를 의심한 것처럼 미란 씨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란 씨 자동차 앞유리에 메모가 붙었습니다. 남의 자리 탐내지 마시오. 좋은 말 할 때 그만하시오. 밤 10시가 넘었는데 미란 씨가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가 붙였죠? 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종이를 읽어보고 황당했습니다. 내가 안 했어요. 아주머니 말고 누가 이런 걸 붙여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차까지 바짝 붙여 세우던 사람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미란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관리사무소 가요. 이거 나요. 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미란 씨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복도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정말 경찰이 왔습니다. 우리는 결국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은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주차 문제였다는 거죠?
저도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 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자동차 흠집, 협박성 메모, 복도에서 있었던 몸싸움, 서로의 진술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가 휴대전화 수리 내역을 찾겠다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발밑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마르고 머리숱도 많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동철 씨? 저도 모르게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란 씨가 놀라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왜 남의 사진을 보세요? 잠깐만. 주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왜요? 누구냐고요? 경찰관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미란 씨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성함이 한동철. 미란 씨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뭐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한동철이에요. 저는 가장 먼저 나이를 물었습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55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결혼 후 외도로 낳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은요? 미란 씨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선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란 씨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미란 씨 어머니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미란 씨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란 씨가 태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가끔 몰래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만났어요? 제가 20살 될 때까지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하고 결혼한 뒤에도 계속 만났다는 거잖아요.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죽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서 한가운데에서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살았던 42년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 한 달에 한두 번 화요일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났어.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화요일에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제가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그 시간에 남편은 자기 딸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어땠을까? 아버지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었던 아이.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도 못했던 아이.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아버지가 없었던 아이. 저는 남편을 42년이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에게 허락된 것은 가끔 찾아오는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미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 미란 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남편이 미란 씨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되면 아이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아이를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없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이렇게 고민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때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3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차 번호에도 37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난 날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날, 3월 7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37번 자리를 좋아했는지. 미란 씨는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에 37을 좋아했고, 저는 남편과의 추억 때문에 37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우리 둘은 같은 사람 때문에 같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CCTV 영상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제 자동차를 긁은 사람은 미란 씨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핸들 끝으로 차를 긁었던 겁니다. 아이 부모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 차에 메모를 붙인 사람도 밝혀졌습니다. 같은 동 주민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매일 싸우는 것을 보고 미란 씨가 계속 37번에 세우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경찰관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 긁었다고 해서 미안해요. 미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메모 붙였다고 의심해서 죄송해요. 그게 처음으로 서로에게 한 사과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을 식탁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당신 참 나쁜 사람이야.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당신 딸이 있다고 하면 내가 쫓아냈을 것 같아? 물론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모릅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란 씨가 평생 아버지를 숨어서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겁이 많았던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처음으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란 씨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가 왔는데 자기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담장 밖에 남편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뛰어가려고 했어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못 가게 했어요. 왜? 아버지한테 가정이 있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남편과 평범한 일요일을 보내고 있었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싫지는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란 씨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웠죠. 그런데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참 아팠습니다. 미란 씨가 가방에서 그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J&D.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선물한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준 거예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왜 줬대요? 별을 보면 자기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남편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열쇠고리. 사실은 자기 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10살짜리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먼저 미란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밥 먹고 가요. 미란 씨가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럼 여기 누가 또 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고등어도 구웠습니다. 미란 씨가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고등어 좋아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만날 때마다 고등어 구이를 먹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죽기 전날에도 고등어 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미란 씨는 남편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고 저는 남편이 나이가 들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치자 비로소 한동철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37번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38번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금 뒤 미란 씨 차가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가 37번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주머니, 왜 38번에 세웠어요? 그냥 37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도 좋아하잖아요. 미란 씨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37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39번에 세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거기 세워요? 미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워두죠. 누구 자리로?
잠깐 침묵하던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리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러 갈래요? 미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도 돼요? 그 질문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산소에 가면서도 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물어요? 우리는 함께 남편 산소로 갔습니다. 미란 씨는 꽃을 준비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하자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왔어요. 저도 뒤에서 울었습니다. 미란 씨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마지막에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한참 후 제가 남편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철 씨, 미란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딸 데리고 왔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못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미란 씨를 딸처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란 씨 역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김치를 많이 담그면 한 통 가져다 줬습니다. 미란 씨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제가 전구를 못 갈아 끙끙대고 있으면 미란 씨가 와서 갈아줬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싸웠습니다. 미란 씨, 음식물 쓰레기 오늘 아니야. 오늘 맞아요. 내가 여기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또 나이 이야기하시네. 그러면 둘이 잠깐 노려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싸웠던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란 씨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별 모양 열쇠고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가 가지세요. 왜? 원래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선물한 거잖아요.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닫았습니다. 당신이 가져. 그래도 나는 남편 물건 많아요. 집에는 남편 시계도 있었습니다. 옷도 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수백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에게 남은 아버지 물건은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준 거니까. 미란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서 말했습니다. 울기는 왜 울어? 그러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지금도 37번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민들은 자유롭게 주차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를 비워둘 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 세워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미란 씨는 가능하면 그곳에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끔 37번이 비어있는 날이면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웃습니다. 얼마 전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우리 처음부터 주차자리 양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원수도 안 됐겠지. 그렇죠. 그런데 서로 누군지도 몰랐겠지. 미란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쪽의 작은 주차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37번은 남편과 함께한 42년이 남아있는 자리였고, 미란 씨에게 37이라는 숫자는 평생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미워했던 겁니다. 어쩌면 사람 사이의 싸움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추억을 빼앗기는 것 같아 화가 났고, 무례한 이웃이 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로웠던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숨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사진을 보며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남긴 비밀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만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란 씨가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머니, 고등어 조림했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나 고등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많이 먹어. 같이 먹어요. 결국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미란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서도 코 골았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말도 마. 벽이 흔들렸어. 어릴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한참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민망해서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을 겁니다. 저는 분명 한마디 했을 겁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많지? 그리고 한참 혼낸 뒤에는 세 사람이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미란 씨는 제게서 아버지의 남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란 씨를 통해 제가 몰랐던 남편의 젊은 시절을 알아갑니다. 죽도록 미워했던 이웃이 어느 날 남편의 딸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인연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악연처럼 찾아왔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꼭 만나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37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38번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뒤 미란 씨가 내려왔습니다. 아주머니, 37번 비었는데 왜 거기 안 세웠어요? 당신 세워. 싫어요. 아주머니 세워요. 나도 싫어. 그러면 오늘도 비워두겠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쯤은.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37번 자리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면 남편과의 추억까지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추억은 주차 자리에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도 꼭 처음부터 한 집에서 살아야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고 상대가 살아온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미워했던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는 순간 그때부터 가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미란 씨가 제게 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제가 대답했죠.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그날 우리는 서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우리 관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주차자리 하나 때문에 매일 싸우던 두 여자. 서로 자동차를 긁었다고 의심하고 협박 메모를 붙였다고 의심하고 얼굴만 마주쳐도 화를 내던 두 여자. 그런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었던 사람. 미란 씨에게는 평생 그리웠던 아버지였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사이에 남겨놓은 비밀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연입니다.